안녕하세요. 맘톡에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은 손가락을 정말 많이 빨죠. 하지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까지 손가락을 빨게 되면 엄마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이 이럴 때 아이들을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손톱 밑에 뭔가 발라보기도 하죠. 사실 지민 언니도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어릴 때는 주로 손가락을 빨았었고 지금은 이제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마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손톱에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버릇이 고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웬만하면 젤 네일을 손에 하고 있어요. 젤 네일을 하면 손톱을 물어뜯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저희 아들도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버릇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손가락을 왜 빠는지 원인부터 해결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후 6개월까지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것은 빠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본인의 손가락을 빠는 행동으로 탐구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아주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때문에 이 시기에 손가락을 빠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이때 손가락을 빨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구강기 발달이 늦어져서 더 오랜 기간 손가락을 빨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민 언니는 이 시기에 엄마가 손가락을 못 빨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생후 6개월 이후에도 아이가 손가락을 빨고 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불안해하거나 심심해하는 등의 이런 위안을 얻고 싶을 때 주로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생후 6개월 지난 아기가 손가락을 빨면 혹시 우리 아기가 무료해하지는 않는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육아 저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어떻게 아나요? 그냥 딱 보고 아이가 지금 무료해 하는 건지 심심해 하는 건지 뭔가 두려운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나요? 사실 저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아기가 손가락을 빠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가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엄마 아빠는 얘가 애정 결핍인가? 욕구 불만인가? 매우 불안해지는데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영구치가 나기 전인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이런 버릇은 이제 고쳐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고칠 수 있다면 심리적이나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공갈 젖꼭지도 마찬가지죠. 손가락이나 공갈 젖꼭지를 빨아도 이 시기까지는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미국 소아의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빨더라도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버릇은 부모가 서서히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손가락 빨기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부모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부모의 사랑이라 엄마의 사랑이다. 저는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럼 나는 우리 애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우리 애는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손가락 빨기를 고등학생인 지금까지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아이가 손가락을 빨아도요, 야단을 치거나 강제로 손을 빼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오히려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혹여나 아이가 손가락을 빨아도 야단을 치기 전에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방법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재미있는 놀잇감, 장난감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친구들과 열심히 놀면 그 순간만큼은 이제 손가락을 빠는데
노는 것에 집중해서 손가락 빠는 걸 잊어버리죠.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요, 다양한 놀잇감이나 엄마표 놀이 등을 통해서 좀 더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건데요. 이 방법은 만 2세 이상 아이의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 2세 이전의 아이들은 칭찬을 해주는 것은 알지만 칭찬을 해줬을 때 아직은 손가락 빠는 것을 억제하는 통제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만 2세 이상의 아이들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칭찬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을 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잘 듣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주위에 권위 있는 분들에게 아이에게 손가락 빠는 행동이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을 몇 번 한다고 해서 아이가 손가락 빠는 것을 멈추진 않겠죠. 아마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이것만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째, 야단 너무 치지 마세요. 아이가 손가락 빨면 어떡하죠? 저도 그랬는데 아이한테 손! 탁! 이렇게 치고 너 그거 하지 말랬지? 라고 화를 내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의 상태는 더 악화가 되고요. 특히 남들이 있는 앞에서 아이를 이렇게 혼내게 되면 아이들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안 하는데 없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손가락 빠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제로 못 빨게 하지 말아주세요. 보통 아이들의 손을 이렇게 막 묶어둔다든지 장갑을 끼운다든지 뭔가 발라준다든지 이런 행동 하시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이 방법들은 성공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만을 안겨주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 빨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빠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상식들을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대로 사실 적용하는 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지 말라던 행동들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인 지금까지 손톱 물어뜯고, 왜 아시죠? 손톱 물어뜯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살들까지 물어뜯거든요. 이걸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맘톡의 지민 언니였고요. 댓글은 맘톡 유튜브에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